오늘의 명물 인생 남다른 부대찌개를 만나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요리 재료를 모두 직접 만들어 끓이는 이 찌개. 지금까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던 특별함이 숨겨져 있답니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맛,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원조 밥도둑, 돼지 갈비찜 역시 엄청난 인기랍니다. 이 살코기를 입에 넣는 순간 눈녹도 사라질 정도. 바로 명인의 뚝심이 만들어낸 요리라죠. 소세지도 만들어 쓰고요. 다 만들어서 다 해요. 재료를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것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수제 소시지. 소리부터 다르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저어주면 얘는 실이 올라와요. 또 화학 조미료는 싹 빼고 무조건 천연 조미료만 고집한답니다. 부대찌개만을 위해 한평생 달린 그녀의 이야기. 소세지 만드는 데 가서 살다시피 한 거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 같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았어요. 착한 부대찌개의 절대 강자 김지효 명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명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되게 유명한 부대찌개 집이라면서요? 좀 오래 했습니다. 22년 정도 했어요.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 주변 직장인들의 입맛을 꽉 잡았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아도 그중에서도 우뚝 솟은 식당입니다. 늘 주방을 맡고 있는 명인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겉보기엔 흔하고 평범한 부대찌개 같지만 알고 보면 비법으로 가득 찬 이 찌개가 한몫했다네요. 그래서 한 번만 먹어도 반할 수밖에 없다죠. 이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절로 나오죠. 아우, 이 국물이면 밥 한 공기 먹는 건 우습겠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게 매운맛에 스트레스 푸는데 딱이라는데요. 기존의 부대찌개 맛은 기억에서 지우게 될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온 손님은 영원한 단골이 된다는 소리도 있다죠. 대체 그 마성의 부대찌개 맛이 어떤지 어디 좀 알려줘 봐요. 맛이 맛있어요. 양심에 찔리지 않는 맛,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오래전부터 여기 다니셨고. 여기 단골.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는 뭔가 좀 조미료 맛이나 그 기성 제품의 맛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뭔가 심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숨겨진 비법을 따라 명인의 주방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수제품으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평생 정육점을 하려고 소세지랑 햄이랑 그런 거 만드는 거를 배웠어요. 그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 부대찌개 집을 하게 됐는데 수제 햄 6가지를 쓰고 있어요.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은 절로 따라오는 법. 방부제나 색소 등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든 수제 햄과 소시지가 맛을 한층 끌어올린답니다. 국자로 냄비 안을 휘 저으면 여기도 햄, 저기도 햄. 건강한 맛의 햄과 소시지가 차고 넘칠 정도인데요. 명인이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인데요. 제 작업실이요. 소세지 만드는 작업실이에요. 가장 먼저 질 좋은 고기가 필요하겠죠. 국내산 한우와 돈육만을 고집해 준비해 두고요. 한 300kg. 200~300kg요? 저희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기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량의 고기는 경매를 통해 부담을 줄였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고기와 씨름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고기 손질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소세지만 그게 일과죠. 이제는 버릇처럼 익숙해져 이골이 났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돼지와 소고기를 잘 다져 놓는데요. 이렇게 여러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세지 맛이 달라요. 삼겹도 들어가고 목살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간 거와 뒷다리로만 만드는 거와 맛이 조금 달라요. 명인의 감에 맞춰 기계에 여러 고기를 적당량 담고요. 이때 꼭 함께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갑자기 얼음은 왜 필요한 건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간얼음을 생고기에 수북히 쌓아주는 명인. 이유가 뭐예요? 얼음을 왜 갈아서 넣어요? 이게 온도 유지가 13.6도 안에 작업이 끝나야 돼요. 뜨거우면은 고기하고 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소세지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부스러져요. 고기를 섞을 때 반드시 온도를 지켜야 한답니다. 13.6도 이하에서 작업해야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다지요. 어느 정도 잘 섞였다 싶을 때 간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가루도 함께 넣어주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독일 향신료 자체도 이렇게 표기사항을 보면 거의가 우리나라 한방하고 이렇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천천히 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 형태를 띠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되게 찐득찐득하네요. 입자를 만졌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뚫려야 잘 갈린 거예요. 착 밀착된 모습 보이시죠? 이제 고기 반죽을 다른 기계로 옮깁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명인의 손기술이 꼭 필요한 차례라는데요. 고기 반죽을 쭉 이렇게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가며 넣어야 합니다. 반죽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 비닐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익히는 과정에서 속이 비거나 반대로 속이 넘치는 일 없도록 끈도 잘 묶어야 한답니다. 어느 정도 햄을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뜨거운 물에 삶을 시간인데요. 60도의 물에서 시작해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며 익히는 게 노하우랍니다. 그래야 더 쫀쫀히 익고 살균 효과도 챙길 수가 있다네요. 세 시간 동안 삶아서 중심 온도가 72도가 되면은 건져내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작업을 위해 무언가를 가져오는 명인. 저는 뭐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명인, 이 재료의 정체가 뭐예요? 옛날에는 돈장이나 양장이나 장자 같은 걸로 천연장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저걸로 콜라겐 장으로 소세지 만들 거예요. 훈제할 거거든요. 아하, 콜라겐 충전재군요. 이걸 기계에 끼운 다음 살짝 잡아주면 고기 반죽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소시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는데요? 한 20m 정도 돼요.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넣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빠른 걸로 하지, 빨리 하려고. 온도가 민감하니까 빨리 해야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그 식감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손이 점점 빨라져요. 우리가 볼 땐 다 같은 모양의 소시지지만 명인에게는 항상 다르답니다. 콜라겐 충전재를 통통하게 채워 만든 소시지는 햄처럼 삶지 않고 건조 후 오븐에서 익혀주는데요. 이때 오븐 속 필수품이 있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참나무 칩이에요. 이거 훈연할 거예요.
참나무 향도 배고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먹으면 이렇게 찌개에서도 훈연 향이 살짝 올라가요. 참나무 훈연칩을 함께 넣어 익히면 향도 좋고 유통기한도 늘릴 수가 있답니다. 아, 이 과정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많은 건가요? 그냥 뭐 이거 하면 이거 해야지 그냥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복잡하다 뭐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덧 해가 저문 시각. 드디어 낮 동안의 작업을 확인할 타이밍인데요.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익힌 햄부터 꺼내 바로 냉수에 담가줍니다. 오븐 속 소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좀 열어보세요. 끄고 바로 나와요. 와. 오븐을 열자마자 실내를 가득 채우는 고기 향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주렁주렁 걸린 모양새도 참 예쁘죠. 잘 된 거는 이렇게 톡 부러뜨리면 소리가 달라요. 어떤 소리요? 톡 소리와 함께 터지는 육즙. 수제햄과 소시지만 봐도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새끼를 다 이 양념으로 이걸로 다 먹으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뭐 귀찮고 안 귀찮고를 떠나서 뭐 집에 살림하듯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명인의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강한 맛을 위한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 메주콩인데요. 통조림 콩을 대신한답니다. 우리 엄마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콩을 노인 양반이 팔로가 없다고 하도 끙끙거려서 제가 갔다가 이걸 끓여갖고 쓰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가 농사지은 콩. 이 콩을 발효시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저어주면 얘는 실이 올라와요. 발효시키는 시간도 여러 시행착오 끝에 발견했답니다. 청국장이 너무 많이 뜨면은 또 그 부대찌개인지 청국장찌개인지 헷갈려가지고 살짝 띄워서 끓이는 거예요. 콩 통조림을 보고 또 봐가며 연구해 나온 레시피. 이거를 여기에 넣고 끓일 거예요. 토마토를 갈아 넣고 발효시킨 메주콩을 함께 부어 끓여줍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익숙한 콩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걸쭉해지고 색깔도 이제 토마토에서 우러나서 또 좀 빨개지고 그러면은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면 돼요. 계속되는 명인의 세 번째 비법. 화학 조미료를 대신하는 비법 가루인데요. 간이나 그런 걸 맞추려고 보니까 그래도 라면 스프가 제일 성공한 양념인 것 같아서 그래서 거의 한 8년 물고 살았어요. 혀가 갈라질수록. 라면 스프를 대신할 가루를 찾아 연구하길 장장 8년. 한번 와보실래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렸어요. 이거는 멸치하고 디포리 말린 거고요. 이거는 표고버섯 말렸어요. 빨간 새우, 흰 새우보다 빨간 새우가 향이 강해요. 미역하고 다시마 말려놨어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직접 말려 분쇄 후 사용하는데요. 가는 시간을 달리하며 맛과 향을 지킨답니다. 어우, 이거 무슨 마법의 가루 같아요. 저마다 곱게 갈린 가루들. 이러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아, 이제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열차에다가 그냥 섞었으면 편하지만 굳이 체에 한 번 더 거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마치 백사장 모래 마냥 이렇게 곱게 만들어야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네요. 다시다나 그런 거 넣는 것보다는 얘가 순해요, 맛이. 이거를 빠지면 못 헤어나요. 육수도 맹물을 사용할 순 없는 법. 저희는 육수 이거 써요. 하루 전부터 끓인 육수라는데요. 육수의 재료는 바로 한우 사골.
이걸 고았어야 제대로 된 진한 맛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방 한켠에는 늘 가마솥에서 육수를 내고 있는데요. 사골 국물을 내는데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사골을 지금 끓였잖아요. 거기에 이틀 걸러서 잡혀놓고 이제 싹 꺼내고 이틀 있다가 사골 넣고 이제 이거 다 꺼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국밥집 아닙니다. 사골을 한번 끓일 땐 소 반마리 분량의 뼈를 넣고 진득하게 고아주어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된 게 뭐 사골을 좀 톡톡하게 과가지고 소금만 타도 먹는데 뭐 그냥 소세지 넣고 끓여 먹지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직접 청국장을 띄워 만든 콩을 넣고 해산물로 만든 천연 조미료, 수제로 만든 햄과 소시지까지 듬뿍. 여기에 이틀 동안 푹 우려낸 사골 육수까지 넉넉히 부어주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인표 건강한 부대찌개가 완성됩니다. 한 번 먹으면 맛을 의미할 수 없으나 두세 번 먹으면 좌우자 미쳐버립니다. 팔팔 끓여 모든 재료의 맛이 우러나왔을 때 라면 사리를 넣는 건 불문율. 늘 내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듯 건강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지효 명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맛있는 부대찌개 만들어주세요.